품격을 높이는 이미지 코칭 시간입니다. 명지대 교육대학원 이미지 코칭 전공 교수이자 이화여대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 주임 교수 김경호 박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특히나 막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모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기쟁이. 우리 지난 시간에 첫인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사님. 예.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첫인상이 전달될 때의 특징, 또 첫인상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일단 첫인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첫인상은 주로 4가지 특징에서 전달되는데요. 네. 첫째가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일회성. 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네. 아차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잘못 전달된 이미지를 그 순간에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예. 둘째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예, 순간적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요. 첫인상에 전달되는 시간이 약 15초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람은 반으로 줄었어요. 7초 정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흔히 2, 3초면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쓱 보면 네, 딱 나오는 건가요?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눈치가 가장 빠른 민족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막 여기도 적용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 원인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이 첫인상이 전달되는 세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네,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느낀다는 건데요. 네. 길에서 만난 남자분이 험상 궂다고 해서 저 아저씨 혹시 조폭아니세요? 하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 되죠. 없지요. 네. 전철 타려고 줄 서 있는 여성분이 인상이 차갑다고 해서 아가씨 혹시 성질 더러워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어떨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상대의 허락 없이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은요? 연관성입니다. 네. 혹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누구 닮았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는 누구 닮았는데 뭐 네. 이런 거 그냥 되게 흔하게 생겼나 봐요. 제가 사진으로만 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카라의 그 5명 얼굴을 전부 합치면 박미선 MC 얼굴로 보입니다. 아이돌 그룹 카라요? 네. 단 네. 합성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만 듣고 되게 기분 좋아서 한 톤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성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 섞였다는 거예요? 안 섞였다는 거예요? 다 섞였습니다. 좋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물어보지도 않으시지만 저는 아니요. 박사님은 얼핏 보면 서수남 씨 같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웃으면 또 송창식 씨로 바뀐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포털 사이트에 김경호 박사님 검색해 보시면 오른쪽 얼굴 보는 분들은 이상적 씨 닮았다고 하고 왼쪽 얼굴 쳐다보시는 분들은 그 소방차 정원관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막 5만 가지 얼굴 가지고 계시네요. 흔해 빠진 거죠. 뭐. 아닙니다. 누군가를 처음 볼 때 네?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대상으로 상상과 연상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번뿐이고 시간도 없고 일방적이고 상상과 연상까지 한다면 보여지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첫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준비를 해야 딱 그 단박에 그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핵심인데요, 박사님. 좋은 첫인상을 가지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참 자기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참 자기를 발견하는 일. 참 조기가 아니라 참 자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하고 거짓 자기를 혼동하고 산다는 거죠. 거짓 자기를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네. 페르소나는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쓰고 있는 가면을 의미하는데요. 연기가 끝나고도 계속 그 배역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헛갈리잖아요. 그래서 만난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미리 결정해놓고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렇군요. 참 자기를 발견하는 일. 그럼 첫인상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나 거울에서 보이는 자신의 얼굴 표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요 순간에 연출된 작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이 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상대방의 눈 속에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거울 같은 거 볼 때는 약간 의식하고 막 입꼬리도 올리고 이쁘게 좀 그럼요.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셋째는요. 네. 평상시에 웃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네. 늘 인상 쓰고 다니다가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웃으면 지난 시간에 볼 떨림 현상 전혀처럼 중풍 현상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퇴짜 주의해야 맞았죠. 예. 네. 참 자기를 발견하고 남들의 그 눈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또 찾아내고 네. 웃는 연습 많이 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보다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네. 인사에는 위아래가 없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호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인사를 할 때는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우물우물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이 멋지고 훌륭한 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으면요. 네. 어떻게든지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장점에 호감을 느끼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다정하게 웃고 표정 관리 잘하고 먼저 인사하고 상대의 장점을 찾고 네. 이런 사람한테 나쁜 첫인상을 갖는 건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카라를 요리조리 닮은 박미선과 인사를 여기서 나누고요. 그 표현이 훨씬 멋진데요. 예. 요리조리 닮은? 네. 알겠습니다.